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순서로 종목 한번 안내를 좀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일장 한마디는 사실 지수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좀 앞으로 좀 성장 동력을 좀 기대를 하면서 OLED 시장 확대주에 주목을 좀 하자 이런 말씀 준비를 해봤고요. 관련돼서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역시나 하나 준비를 해봤으니까 어떤 종목인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OLED 쪽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 오늘 시장이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최근에 IT 쪽의 매수세들이 좀 지속되던 흐름이었었고 오늘 이제 환율이 지금 한 1,200원대 근처까지 한번 갔었다가 지금 다시금 조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환율이 조금 다시 진정세를 보이고 나면 이 IT 쪽으로 좀 수급이 재차 유입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좀 활용해서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좀 편입을 해두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리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목표가 터치한 종목 SK 스퀘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스퀘어도 사실상 제가 편입한 이후로 굉장히 이 종목 역시나 좀 무게가 있는 종목이에요. 이제 SK에서 인적 분할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SK 쪽에 이제 투자 쪽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무게가 있는 종목인 만큼 최근에 어떤 편입 이후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여지면서 좀 이렇게 시세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오늘 75,000원을 7,500원 달성을 좀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쪽에 이제 투자 회사로 보시면 되고 SK 하이닉스에도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사실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이 주가가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들 좀 이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이 SK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이 메타버스 관련된 모멘텀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상 인간에 대한 모멘텀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관련된 모멘텀들까지 재차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올해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의 포인트가 지금 SK 스퀘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스토어라든지 이런 보안 업체들이 또 추가적으로 상장을 또 앞두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상장 가치가 이제 다시 상장을 하게 되면 제 몸값이 올라가면서 이 스퀘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재차 상승을 좀 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렸었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단 움직이면서 1차 목표가는 달성했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까지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조금 긴 관점에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목표가 터치한 종목이 오늘 한일시멘트가 이제 목표가 터치를 했는데 사실 한일시멘트는 제가 이 종목을 편입을 한 거는 이제 우리 이제 대선 후보들이 처음으로 정책 관련된 정책 토론회가 있었을 때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좀씩 시세를 탈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렸었고 사실 최근 편입 이후에는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 이후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한일시멘트가 이제 급등세를 좀 연출을 하고 있고 1차 이상으로 좀 달성을 좀 하고 있는데. 이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창원 매니저께서 시멘트 관련주를 편입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이제 가격 인상이 나왔습니다. 가격 인상 소식이 나왔고요. 그래서 2월 달부터 이제 18% 정도 이제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상승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이제 이런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은 정책적인 부분의 수혜주들 그리고 양쪽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이제 다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이제 임기 내에 250만 호 공급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나 한일시멘트나 이런 시멘트 관련주들은 무조건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인상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충분히 이제 다시금 좀 큰 시세 거래 붙이면서 큰 시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움직임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가 이 종목을 지금 2차 목표가를 25,500원 잡아놨는데 현재 좀 시세가 나오면서 장중에 터치가 됐네요. 장중에 2차까지 일단 터치가 됐다라는 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일시멘트는 마치고 그 다음에 만도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만도는 제가 어제 편입을 했어요. 어제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이제 만도가 좀 유망하다라고 하면서 편입을 했었고요. 최근에 현대차가 이제 미국 시장 쪽에서 이제 점유율이 좀 10%까지 이제 확대가 됐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었고, 이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만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편입하고 오늘 사실상 지수가 조금 별로임에도 불구하고 만도는 안정적으로 잘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물적 분할대 그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물짝 분란된 자회사를 상장시키지만 아니면은 이 만도의 가치에는 크게 타격이 없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장 얘기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현대차의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향후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도까지 리뷰를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신규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를 좀 확인을 해보면 자, 현재가는 소폭 빠져서 46,000원이네요. 46,000원에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는 사실 제가 뭐 여러 차례 좀 말씀을 해드렸던 종목이었었고 예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편입을 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때도 수익을 냈었었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OLED 관련된 소재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사실 OLED 쪽에만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반도체용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PCB 이런 기판에 들어가는 소재들도 전반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식으로 조금 소폭 빠지는 구간을 이용해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LG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주로 LG 쪽에 공급을 합니다. LG 디스플레이 쪽에 공급을 좀 하는데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런 필름 소재나 이런 쪽의 마켓 셰어가 거의 한 65%. 그러니까 사실상 이녹스 첨단 소재가 상당 부분 이런 필름들을 공급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LED가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냐면 그 OLED가 이제 유기물이다 보니까 뭐 산소라든지 혹은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어해주는 이런 보호막 필름들을 좀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소재들을 주로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한 좀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단순히 이 TV 쪽 OLED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OLED 패널들이 이제 채택되는 흐름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요즘 웬만하면 다 이제 OLED가 채택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우리가 좀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이런 고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써서 이제 메타버스 가상 세계에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이제 애플도 마찬가지로 VR 이제 헤드셋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해 출시 예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탑재되는 게 다 OLED 패널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뭐 스마트폰 쪽, 이런 메타버스 쪽의 모멘텀들을 받아가지고 OLED 시장 자체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LG 디스플레이가 또 OLED 쪽에서는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상승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또 이제 CES 모멘텀을 하나 좀 말씀을 해드리면 사실 이번 CES에는 로봇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긴 했지만 과거 CES를 좀 봤을 때는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TV가 무조건 되게 관심사였습니다. LG랑 삼성이 어떤 TV 제품들을 낼 것인가, 어떤 기술들을 보여줄 것인가가 굉장히 좀 관심사였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게 좀 약했어요. 근데 그래도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퀀텀 닷 OLED를 처음으로 좀 공개를 하는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역시 OLED 라인업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이번 CES에서 좀 발표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OLED 관련된 모멘텀들은 CES 이후에도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최근에 긍정적인 모멘텀 하나 말씀을 해드리면 이제 삼성이 OLED 쪽의 패널들을 이제 LG 쪽에서도 받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직 공식적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사실상 뭐 거의 얘기가 다 됐다라는 식의 뭐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삼성 쪽으로 OLED 패널들을 공급을 또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도 이녹스 첨단 소재가 또 수혜를 좀 받기 때문에 역시나 관련된 이런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녹스 첨단 소재는 OLED 소재 쪽에서 저평가된 종목으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녹스 첨단 소재를 보니까 이제 올해 2021년 거 작년 거 회계 결산이 아직 나진 않았지만 네. 지금 보니까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한 916억 정도 전망이 되고 순이익이 751억.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약 9천억대 정도가 되고 있는데 자, 이걸로
그걸로 본다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는 적정가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올해도 실적이 잘 찍혔지, 지난해에도 실적이 잘 찍혔지만은 올해 앞으로의 전망들을 생각을 해볼 때 이런 OLED 시장 자체가 좀 확대가 되면서 관련된 필름의 매출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정말 이제 삼성에서 LG 디스플레이 패널들을 참 받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녹스 첨단 소재는 그것 때문에도 더욱더 멀티플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훨씬 지금보다는 더 높은 레벨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충분히 현재 가격이 최근에 좀 이제 올라왔지만 아직도 사실 소재 관련된 종목들을 좀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 종목은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려왔는데 사실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지만 아직도 그런 저평가의 메리트를 좀 느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1차 목표가는 5만 원, 직전 고점대 5만 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5만 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